안녕하세요. 오태현입니다. 이번 영상은 USM5 2013년식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을 LPG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이제 LPG 충전하면 그 자동 세차를 기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거의 그 자동 세차로 많이 관리하셔요. 그러면 이제 이 자동 세차와 왁스로 관리했을 때 차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수백 편의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기름기로 차량을 관리하게 되면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방어의 목적인 것 같은데 유효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기름진 오염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화장을 하고 파운데이션이나 이런 거 요즘 남자들도 하고 저 역시 이제 뭐 외출할 때나 이럴 때는 그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요. 이제 그만큼 어떤 효과는 일정하게 있습니다만 이게 페인트 클렌징 없이, 그러니까 페인트 클렌징이란 약품이 있어요. 그 왁스나 뭐 폴리머 실란트를 걷어내는 약품이 있는데 그 약품을 광택약보다 더 비싸게 팔기 때문에 또 왁스 회사들이 그런 걸 오너들한테 홍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너들은 그냥 뭐 바르면 그게 다 코팅인 줄 아는 거죠. 그리고 기름기이기 때문에 물과 기름은 안 섞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발수가 되는 거죠. 물이 맺히죠. 근데 그런 것이 코팅제의 성능인 것처럼 과외 광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리막 코팅을 직접 만들어 보면 발수가 되는 게 폴리실라잔이나 이런 석유 추출물로 만든 그런 것도 유리막 코팅이라 하죠. 근데 진짜 코팅제는 그런 발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투명 피막을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맑고 투명한 피막감이 있는 코팅제가 차체에 올라가서 이 차체의 페인트를 UV 차단도 해주고 각종 오염으로부터 방어를 해주고 핍이나 휠클리너를 견딜 수 있는 그런 코팅제는 말 그대로 코팅 역할만 하는 거지 발수가 안 됩니다. 발수제를 첨가를 해줘야 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통하는 그 코팅제 중에 가장 고가 제품은 친수 제품입니다. 발수가 안 돼요. 거기에 발수를 첨가를 해줘야 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코팅하는 거는 친수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물 뿌리는 걸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물 한 방울이 전 차체에 침투 안 되는 그런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발수도 됩니다. 네, 발수제를 첨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발수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 기술적으로 아직도. 그래서 수년이 유지되려면 그런 친수 기반, 그러니까 물과 친해서 비가 왔을 때 이 먼지나 광물질을 같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 보내야 되는데 기름기를 바르게 되면 특히나 검정색 어떻게 되는가요? 유리도 마찬가지. 유리 발수제나 왁스로 관리하게 되면 세차할 때 마지막에 타월을 닦으면 그 타월에 왁스기가 묻지 않습니까? 그럼 물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걸레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동 세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왁스를 버핑할 때 어떻게 하죠?
마른 타올로 이렇게 힘줘서 막 문대지 않습니까? 유리고 하이브러시고 막 이런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기름기가 은폐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그 기름기를 제가 걷어내면 어떤 상태인지 2차도 보여드리겠지만 전부 수월 자국이나 타올기스가 생깁니다. 그게 이제 계속 지속되면 난반사 때문에 차가 이렇게 맑고 투명하지 못하고 출고 때처럼 맑고 투명하지 못하고 탁하게 되는 거죠. 이제 르노 삼성은 방청 보증하고 도장 보증을 10년을 대한민국에서 처음 했죠. 그만큼 도장이 독일차 다음으로 세라믹 투명을 쓰는 고경도 도장 외에 국산차 중에서는 가장 좋습니다. 불소 도장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연식의 타사 제품들보다 더 도장면이 좋아요. 그래서 광택이나 코팅을 해놔도 훨씬 더 좋고 오래가죠. 결과물도 좋아 보이고. 다 칠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웬만큼 들어온 차마다 이 왁스가 범벅이 돼가지고 들어옵니다. 얼마나 두껍게 발랐는지 바르고 또 바르고 세차할 때마다 바르시는 것 같아요. 자동 세차도 하고. 무조건 바르면 좋은다는 것만 표현을 하지 이걸 걷어내고 다시 발라야 된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일반 오너들은 따라 했다가 그게 차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그건지도 모르고 따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뭐 다 중내 산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TV에서 떠드는 그런 언론들을 보면 좋을 때는 또 한없이 칭찬하고 우리가 대본 없이 말 한마디도 못하는 정치인들을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세상을 바꿔줄 것처럼 그렇게 홍보하던 언론을 따라하고 선동당하는 게 대중들입니다. 일반 대중들. 새 차를 사려고 하면은 이 10배가 들어가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그 10분질로 이 7년 동안의 시간을 지우고 다시 새 차처럼 꾸며서 이렇게 부인 되신 분한테 선물로 드렸을 때 부인 되신 분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는가, 이 차가 어떤 상태였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외관이 앞 범퍼 양쪽하고 조수석 뒤 휀다 쪽이 이제 완전히 긁혀가지고 구겨지고 다 긁혀서 이제 그쪽 도색했고요. 이제 커팅 휠인데 이제 그 주차 기스가 굉장히 심해서 네 짝을 다 복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이제 도색을 하고 나면 기존에 이제 왁스 바른 곳이 황변돼 가지고 이제 그 색깔이 안 맞고요. 그런 것도 이제 광택으로 정리를 해서 휘도나 이런 걸 맞춰야 되고, 휠도 이제 이렇게 도색을 하고 다이아몬드 커팅을 이렇게 이제 면을 다 깎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복원을 하니까 꼭 새 휠 끼우는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백진주색이 누렇게 보이는 거는 때가 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왜 때가 끼느냐, 기름기로 관리하게 되면은 그 왁스가 계속 자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유효기간 끝난 왁스기들이 누렇게 황변이 되죠. 그리고 이제 클렌징 없이 이제 오염 되니까 계속 이제 오염 상태에서 왁스를 바르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니까 이제 차가 탁해 보이죠, 색깔이. 그래서 이제 광택으로 이렇게 이제 화사하게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순수 상태로 기름기 성분이 없게끔 탈지까지 다 이렇게 맞춰서 코팅을 해야 도장면에 코팅제가 본딩이 더 잘 되죠. 그러니까 이제 왁스로 관리된 차들은 지저분해서 못 봅니다. 몰딩, 크롬 몰딩 같은데 유리, 특히나 이런 자동 세차한 차들은 위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뿜어주는 왁스기 때문에 본네트하고 루프, 유리, 트렁크 이쪽은 그냥 오염 덩어리죠. 오염 덩어리. 그래서 이제 생얼을 이렇게 맑고 순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광택으로 연마를 해서 난반사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국내 유일의 자동차 풀바움 코팅인 분사식 코팅을 통해서 원액을 이렇게 복잡 다양한 그릴부터 휠, 유리, 바디 이런 전체 소재를 가리지 않고 코팅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액을 뿌려서 전부 다 버핑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균일하게 모든 소재에 다 뿌려서 코팅을 하기 때문에 샴푸 세차로만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왁스나 실란트, 관리제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이 방호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코팅제 자체의 성능만으로도 방호성이나 내화학성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굳이 싸구려 왁스 같은 거 이렇게 바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성 기반이라 기름기 같이 이렇게 이제 번들거리지 않고 미끌거리지 않지만 이렇게 결과물을 보시면 맑고 투명한 색상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UV 차단제와 이런 것들이 코팅층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왁스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맑고 투명한 고유의 색상을 이렇게 화사하게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제 뭘 바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 같은 사람 찾아오실 필요 없이 왁스 좋다고 이렇게 계속 바르고, 또 워터스팟이나 이렇게 오염되면 또 광택이 되고 그런데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호의 목적은 같은데 잠깐 기분 좋냐, 이걸 한번 코팅으로 수년간 유지되느냐, 이제 그 차이겠죠. 이런 순백색이나 미색, 그러니까 티타늄 색도 이렇게 코팅을 해 놓으면 거의 이제 사물이 비칠 정도로 맑고 진한 색상감, 이제 이런 밝은 색상들은 더 화사해지죠. 그리고 이제 군데군데 도색했던 데하고 기존의 왁스 오염으로 확연됐던 데 색깔 매칭을 이렇게 해줘야 제대로 된 색상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이런 차들을 보통 오너분들은 이렇게 올도색 무늬도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공업사 가서 하시고요. 저는 이제 차를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외형 복원이나 이런 거는 다 할 줄 알아도 공업사에 맡겨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도 이렇게 왁스기나 이런 거를 걷으면 시야가 맑아질 정도로 그렇게 맑게 되는데,
왁스로 관리되나 발수제, 유리발수제 같은 거 바르면은 그때만 잠깐 기분 좋지 유리가 어떻게 되던가요? 그냥 시야도 흐릿할 정도로 뿌옇게 돼가지고 그 워터 스팟이 잘 끼죠. 그런 게 이제 기름기 성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수백 편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딱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동 세차하지 말고, 왁스 바르지 말고, 마른 타올로 빡빡 문대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어, 수년간 유지돼서 이런 밝은 색들은 한 달에 한 번씩만 샴푸 세차를 해주셔도 제가 드린 그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유분기나 이런 것도 이제 다 닦고 깔끔하게 탈 수 있도록 6D 매트를 최고급 6D 매트를 깔아드렸고요. 그러니까 안에도 이렇게 레자 왁스를 바르게 되면 그 가죽의 염색층이 그 틉니다. 땀 성분이 그 왁스기에 갇혀가지고 트게 되죠. 그리고 이제 깨끗이 해놓으니까 안 보이던 작은 문콕들도 이렇게 이제 스코프를 비춰가지고 이렇게 잊었듯이 철판의 탄성만을 이용해서 다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야 사방팔방에서 봐도 이렇게 매끈한 바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밝은 색상들은 이렇게 문콕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스코프를 대고 쭉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굴곡이 보입니다. 이렇게 함몰된 데가 약간 넓게 보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공구를 넣어서 오래된 차들은 이제 그 여기저기 도색을 해서 퍼티 같은 걸 넣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글루덴트를 하게 되면 칠이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재도장한 곳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공구를 넣어서 정리를 하고요. 새 차들은 이제 공구나 이런 것들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외부에서 글루덴트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 그 주행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주행을 해보니까 이제 여성분이 운전하신 차라 여기 좀 그 응답성이나 이렇게 차가 약간 그 덜덜거리면서 이런 것도 있어서 그 정전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이제 마이너스 접지를 해드렸고요. 격리를 시작하셨대요. 코호트 격리 조치로 인해서 2주간 보시듯이 이제 라디오 음이 안 깨지고 최대치를 올려도 잡음이 안 나오고 이 RPM 떨림도 사라집니다. 이제 전기 흐름이 원활해지면. 그리고 이제 무선 핸즈프리 해드렸고요. 자, 이제 결과물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누리끼리 했던 색상감이 화이트하게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화이트 펄 밝은 색상감을 이렇게 나타내고요. 휠도 복원해서 깔끔하고, 그러니까 이제 플라스틱이나 유리나 고무 이런 데도 전부 다 코팅이 되기 때문에 그 색상감이 화사해집니다. 그러니까 흰색이나 은색 약간 밝은 색상, 펄 들어간 색상은 신차 때 이렇게 출고했을 때 꿀광 코팅을 한번 하시면 굉장히 간편하게 세차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검정색은 타올 관리를 오너분들이 잘 못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 계속 누적이 되면은 그 타올 기스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1, 2년에 한 번씩 다시 들어온 차도 있는데요.
은색하고 흰색을 밝은 색상들을 하신 차들은 거의 차를 바꿔서 오십니다. 아니면 이제 이렇게 주변 분들 소개해 주시고 가족분들이나 주변 분들이 계속 이 결과물, 제가 드렸던 결과물이 계속 보고 하니까 이렇게 뭐 지극정성으로 관리 안 해도 그냥 이렇게 카시안프로 그냥 대충 관리해도 그 오래된 차가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걸 보면 이제 본인들 차도 이렇게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연이어 뭐 여성분들 차를 이렇게 케어하고 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죠. 여성분들이 운전하는 차들은 이제 보통 이동 수단으로만 이렇게 타시고 정비나 이런 케어를 잘 안 하시기 때문에 맨아웃가 한 두세 배 정도 들어갑니다. 이제 방금 다 끝나 이제 오피러스 지금 정리 다 하고 이걸 지금 이제 공업사에서 외관 도색하고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여성분들이 탄 차들이 이제 특징이 중가속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속에서는 이제 크게 못 느끼는데 어떤 발진감이나 그 순간 가속력이 이 신차 때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지금도 보면은 그 차가 굉장히 부밍음이 많이 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LPG 엔진이라 2.0 LPI 엔진이죠. 직분사 방식이라 이제 휘발유 차하고는 메커니즘이 크게 차이 없는데 이제 토크나 마력이 적기 때문에 이제 남성분들이 타면은 좀 답답하죠. 지금 이제 타셨던 그대로 뭐 이렇게 케어해 드려도 되는데 ECU, TCU 초기화하고 한 5년 이상 된 차들은 이 노화로 인한 그 전기 흐름 그런 거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접지 정도는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SM 차들 특징이 7이 이제 불소 도장이라 그래도 완성차 중에서는 7이 가장 좋고요. 이제 신차 때도 마찬가지 동일 연식일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타도 그래도 보통 이상 가는 게 바로 삼성차들이죠. 르노 삼성차들. 그리고 이제 방청 보증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10년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구성이나 이런 거는 좋은 편입니다. 근데 이제 연식이 지나서 수리 비용이 들어갈 때 이렇게 부품 수급이나 기본적인 AS 비용, 부품비 이런 것들이 그 르노의 로열티 지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부품 수급도 잘 안 되고요. AS 비용이 국산차하고 수입차 한 중간 정도 되죠. 그러니까 차는 뭐 SM5도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이 주행 질감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중형차에서 처음에 우리가 구형 SM5 탈 때도 이게 과연 중형차일까 싶기도 할 정도로 대형차 질감이 나왔었고 한 체급 위의 어떤 그 질감이 이게 나왔었는데 이제 SM6에서 폭망해 버렸죠. 이렇게 주행해 보면 그 이렇게 방지턱이나 어떤 도로 여철을 지날 때 차주 엉덩이에 그대로 너면이 전달되는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거기서부터 이제 폭망을 했죠.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괜찮았었는데, 이번에 뭐 기나긴 공백을 깨고 SM3가 출시되는데, 나름대로 뭐 가성비나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뭐 주문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실적으로 뭐 주문 그런 것들이 많아서 실적으로 출고돼서 운행을 할 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요즘 뭐 차들이 뭐 없어서 못 판다는데 실제로 도로에서 구경은 못 하니까. 그런 차들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옵션 넣고 하면 한 3천만 원 가까이 내고, 이제 등록세, 취득세가 7%에 뭐 새 차 사면 또 이것저것 해야 되니까 거의 10%가량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신차 등록비 정도, 10% 정도면 기존에 타던 차를 거의 이렇게 이제 외관부터 내관 전부 다 이렇게 손을 봐가지고 신차 느낌의 질감으로 다시 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오래 전부터 쭉 해왔었습니다. 컨셉을 잡고. 그래서 그 작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터득하고자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도 정진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에 한 5년, 6년 전에 올린 영상을 보면 지금 내가 얼마나 발전해 있고, 그때 당시 뭐 영상도 허접할 뿐더러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기술적으로 내가 그때 좀 많이 부족했었구나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이제 향후에 몇 년 뒤에 또 지금의 모습을 보면 또 많이 발전했구나 그런 걸 느끼겠죠. 그래서 제가 살아온 길, 제가 해왔던 차종들 어떻게 만들었었고 어떻게 진화했는가 그 기록을 남기는 것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이렇게 찾아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좀 더 제 일을 하면서 신경 쓰는 것 뿐이지 뭐 유튜브에서 수익을 내고 뭐 그런 적인 아니고요. 제 사업에 기록을 남기고 이제 홍보를 하는 수단이 된 거죠. 나머지는 이렇게 중형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제감인데, 초기 가속이라 좀 정차 시에 진동 떨리는 게 이게 아마 그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남편분들이 부지런하면은 어느 정도 다 교환을 하는데, 지금 차체로 전달되는 진동은 그 전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이게 차가 떨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접지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진이나 미션 체결감은 뭐 10만 킬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훌륭하고요. 소음도 이 정도면 중형차에서 잘 억제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휠 복원을 해야 되고, 실내 이런 유분기나 레저 악스를 관리해서 좀 번들거리고 그런 거 다 닦아내고 광택하고 코팅까지 해서 깨끗이 오래 탈 수 있게 밑에 매트도 다 걷어버리고 6D 매트 지금 주문해 놨고요.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들한테, 가족들한테 이렇게 선물하시면 이렇게 엄지척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효자분들 두셔가지고 뭐 부모님들 이렇게 차를, 오래된 차들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뭐 지인분들이나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증여받은
차를 이렇게 손보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라는 것도 추억이 있고, 내가 사물이지만 오랜 그 내 삶의 어떤 그 동반자란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차를 운행했을 때 사업도 잘 되고 그런 차들은 참 뭐 버리기도 아깝고 뭐 이렇게 시중에 내놓아봐야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차도 잘 안 팔리죠. 중고차도 회전이 안 될 거야 아마. 그러면 뭐 가격을 이렇게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는데, 실적으로 오너분들이 이런 작업들을 따로따로 할 시간도 없고 따로 해봐야 비용도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차 보여주시고 견적 산출해서 저는 이제 다양한 차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얼마 정도 쓰셔야 되고 해야 만족스러운 차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고객분들이 나는 예산을 얼마 잡았는데 하면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느 선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절충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뭐 이렇게 새 차 구매까지 검토하셨다가 제 영상을 보시고 뭐 새 차들이 요즘 뭐 1~2천만 원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뭐 얼마든지 써도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이번에 뭐 보너스 타고 뭐 상여금 타고 해서 그 선에서만 이렇게 어떻게 좀 해달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드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산출을 해서 차를 보여주셔야만이 하고, 이제 본인들이 어떤 점이 불편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하는 건가,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대략이라도 나오지 차 보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다양한 차 중에 주로 많이 하는 차들이 있죠. 뭐 최근에 여러 됐던 뭐 비러스랄지 그랜저, TG, 뭐 에쿠스, 그런 국산 대형차 중에 그래도 탈만한 차들, 손 봤을 때 가치 대비 많이 하락해 있고 그런 차들은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충 얘기해도 그 금액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한 금액 대비 만족도, 가성비가, 물론 새 차를 제가 만들어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실루엣만큼은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걸 지향하고, 이것저것 뭐 다 교환해서 하는 그런 리스토어가 아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차 등록비 그 범위 안에서 뭐 새 차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정도면 내가 그냥 있는 차, 타던 차, 추억이 있는 차, 그런 차를 이렇게 손봐서 타는, 새 기분으로 타는 그런 걸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느릿느릿하게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걸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